안녕하세요. ZMS 용어원장 이연아입니다. 2022년 2월 1일 학원 방역 패스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현재 저희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1일 온 오프라인 학원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 많은 학원들이 줌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온라인 수업은 기존 준 수업이 아니라 수학학원 앱을 이용하여 출결부터 개념 진도, 실시간 1대1 판서 수업, 테스트, 오다 클리닉 등 학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외의 1대1 클리닉 부분을 보완한 앱으로 온라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 앱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준비 중이었고요. 1년 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앱을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까움인데요. 용호동에서 교육사업을 한 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전교 꼴등, 수포자 등 많은 아이들을 전교 1등, 1등급, 수능 올백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 잠재력을 깨워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 철학을 담아서 더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학 앱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앱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교재로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코로나 전염 위험 없이 학원 이동 시간을 줄여가며 학원과 가외의 색깔을 담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스, 블럭을 쌓아올리듯이 수학 성적을 쌓아올리고 수학 지식을 쌓아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엠블럭스는 관리형과 자기 주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관리형은 완벽한 학원과 가외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주도형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는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서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형을 체크해서 들어가게 되면 회원가입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연락처에 부모님 연락처에 우리 아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연락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학원은 보통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오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님께 연락이 가죠. 이 앱도 마찬가지. 아이하고 약속된 시간과 요일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부모님께 바로 문자가 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인 친구인데 세부 과정을 선택을 할 때, 자, 지금 현재는 학원이 대부분 선행과 복습, 자, 요 과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앱에서는 총 4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특목고를 가야 되는데 선행이 너무 늦은 것 같다. 자, 그런 얘기 듣는 친구들 많죠? 예, 그런 친구들 선행 과정으로 주3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선행과정 주 2회, 그리고 이제 심화복습에서 보통은 이제 2학년이면은 자기 학년 걸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을 또 잘 봐야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선행이 이제 수일까지 했는데 중등과정은 자기가 공부를 해봤더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자기 학년 걸 선택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나는 수일을 선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고등과정을 공부해보니까 이 고등과정이 계속 복습해야 되는 것 같더라. 중등과정은 내가 시험 기간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행을 수일을 하고 복습을 수상부터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수상을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선행 과정을 주 1회를 하고 심화복습을 주 2회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행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습을 주 2회를 할 거야. 학교 성적도 잘 나와야지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런데 선행도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과 현행 대신에 이제 현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심화복습은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을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수원까지 선행을 했다. 계속해서 선행 나가면 될까? 아니죠. 그럼 이 친구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팍 떨어집니다. 사춘기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행을 좀 스톱을 해주시고요. 복습으로 수상수와 이런 것들을 복습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원래 여기까지 체크를 다 하게 되면은 이 뒤에는 진단 테스트 치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복습 부분은 교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그 교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가 심각하게 왔어요. 수일까지 선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레벨 테스트 쳤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반드시 어려운 거 선택해야 될까요?
해보고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춘기인데 또 어려운 거 하면 결국 선행 나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사춘기 끝날 때까지는 교재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 선행학습 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결과 좋다고 해서 교재를 반드시 어려운 거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 테스트는 일단 내용을 뺐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학원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나 이거 선택할래. 들어보니까 이거 선택할래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해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일을 내가 월, 수, 토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자, 시작하는 시간 요걸 체크를 했을 때 이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모님께 아이가 아직까지 앱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문자가 자동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메인 화면 창이 되거든요. 자, 메인 화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강의실, 플래너, 테스트. 그 강의실에는 오늘 해야 될 거, 그리고 진도 계획표, 보충 수업 등이 있는데 요 세부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때에 따라서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 몇 분 전이다. 입장하세요. 지각을 했습니다. 입장하세요. 오늘 보충 수업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곧 단원 테스트가 시작합니다. 라는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실에서 오늘 내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통 인강이라든지 다른 앱은 모든 개념이라든지 모든 문제풀이 영상이 이게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이제 인강이라든지 앱과의 차이점은 이 실시간 판서풀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 주 3회 자, 3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그 3시간 안에 동안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실시간 질문하기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 영상을 듣다가도 우리 질문할 게 많이 생기잖아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나요? 등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듣다가 멈추고 바로 선생님께 실시간 요청을 수업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실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 문제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이 판서풀이를 할 수 있는데 글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하고 소통을 하면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답지를 보는 것과 풀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음성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게 전달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 특히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문자로 이루어진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해석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뒤에 제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답지풀이도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시간 풀이는 눈으로 보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의 푼 풀이를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테스트가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테스트 입장하기가 뜰 거야. 아까처럼 팝업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치는데 그 테스트는 사실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치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문항수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문제다, 5분, 10문제다, 10분 이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답만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제출을 해서 이 아이가 올바르게 풀었는지 또는 너무 복잡하게 풀어지진 않았는지 선생님이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앱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준 상황인데, 이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100점이죠. 이 친구도 이제 100점인데 풀이를 보니까 리을이 없는 거예요. 풀이상 리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을을 안 풀었대요. 다른 애들도 리을은 보기에 기은, 이은이 포함된 게 3번밖에 없어서 리을은 안 풀었더라고. 너는? 이랬더니 이 친구도 저도 리을은 안 풀었어요. 보기에 기은, 이은만 있었고 기은, 이은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리을은 안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다시 리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맞췄어요. 6번 맞췄는데 6번 그렇게 풀면 어렵게 푸는 거야.
영상풀이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얼마나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요런 피드백을 이제는 담임 선생님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알림 버튼은 이제 아이의 오늘 수업 시작 진도 알림, 그리고 단원 테스트 알림, 채점이 완료됐다라는 알림, 또는 질문하기에 대한 풀이 답변이 도착했다라는 알림, 보충 수업이 있다라는 이런 알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테스트를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이 친구가 만약에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그 2번에 대한 오답 클리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오답 클리닝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고, 영상풀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엠블럭스의 영상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문제집에 나온 똑같은 문제죠.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답지풀이에요. 이 답지풀이는요 굉장히 생략이 돼 있는 풀입니다. 자, 이 중간중간에 생략이 많이 된 게 이 정도예요. 생략이 많이 된 게 이 정도인데 영상 풀이를 다 듣고 나면은 풀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뒤에도 한 번 더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답지를 보는 것보다는 영상 풀이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법을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실 이제 오늘 내용 살펴봤고, 이 진도 계획표인데, 이 진도 계획표는 아이가 1주차에 어디까지 할 것이다. 월요일 날 진도 계획은 이렇다. 수요일 진도 계획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요 정도만 해내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너무 늦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진도 계획표가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부모님과 또는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조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플래너가 있는데, 이제 오늘 1주차 월요일 수업이 다 이제 해결이 됐다 하면 출석 체크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주차별로 진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출석 체크는 잘 하고 있는지, 단원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 어머니께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문하기 버튼인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안에 질문을 할 경우에는 실시간 풀이가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가 나눠줬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만 푸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각종 프린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풀이를 듣고 싶은데 수업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질문하기 버튼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질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진만 캡처해서 올려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해드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 질문하기 답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질문하기 옆에 네 질문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어떤 문제들을 질문을 했는지, 물론 이제 답변이 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이 갈 건데, 내 질문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럼 이거 뭐가 좋을까요? 시험 치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보관이 된다라는 얘기죠. 엠블럭스 자기주도형입니다. 이 자기주도형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서브용, 학원을 다니는데 왜 서브용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경우 많죠. 이제 학원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회는 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또는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선행을 쭉 할 거잖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적을 해 가면서 새로운 걸 배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에 걸 까먹어요. 또는 단원마다
사람마다 어려운 파트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 활용 파트지 않습니까? 그럼 애기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들이 막연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가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학원비만큼의 비싼 금액이 또 지출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주도형이 뭔지 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주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앞에 회원가입하는 부분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가 나는 지금 현재 수1을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잖아요. 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보면 연산인데 고등 수학은 아니죠. 특히 수원 수투부터는 이제 수능 기출문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과정 하면서부터 동기부여가 많이 안 돼요. 왜? 초등, 중등은 대부분요 연산이에요, 연산. 누구나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술술 풀어내는 게 초등과 중등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 과정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숙제가 너무너무 많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답지를 많이 보죠. 답지보다는 반드시 영상풀이를 이용해라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중학교 거를 예를 들었는데 내가 1학년 1학기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런 교재들이 뜹니다. 영상이 있는 교재들이 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교재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교재들은 자, 이런 영상을 이 교재의 영상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 앱에서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 샘플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강의 방식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 우공비Q 중학교 1학년 1하를 자,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떠요. 자, 그럼 뭐만 치면 되냐면 30쪽에 2번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30쪽에 2번 문제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 이 문제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바로 풀이 영상이 뜹니다. 이렇게. 자, 그럼 풀이 영상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답지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아이들이요 숙제가 막히다 보면은 또는 답지를 많이 이제 걷는 경우 많죠. 학원에서 걷을 수도 있고 어머니께 숨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칸다를 보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한 달을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자, 요 선생님의 풀이를 봤는데 이 풀이가요. 여기 있는 풀이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풀이 그대로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뒤에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풀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끝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확대시킨 거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시켰고 풀이가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인데 이렇게 풀이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N블럭스가 타 수학앱과 다른 점은 뒤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상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자, 이 곡선 위의 세 점 PQR을 각각 한 꼭지점으로 하고 자, 이 점과 이웃하지 않은 두 변이 점근선과 평행하거나 점근선 위에 있는 세 직사각형 ABC의 넓이를 이거라고 할 때 대소관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PQR은 일단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거 좀 체크 좀 해줄래? 자, PQR은 곡선 위의 세 점이고 자, 꼭지점, 사각형의 한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P야. 자, 여기가 P가 아니고요. 여기가 P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얘는 자, 기본형이 뭡니까? x분의 2지. 요 x분의 2라는 이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자, 누구죠, 얘들아? 자, 얘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얘부터 먼저 살펴보고 싶어. 자,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점근선이 x축, y축인 거 아시죠? 예, 점근선이 x축, y축입니다. 자, 이게 점근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쌍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 쌍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곡선은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자, 임의의 한 점 A, B를 잡았을 때, 자, X축에 수선을 내린 거, 여기가 A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여기가 B잖아.
그럼 이들의 곱이 AB잖아요. 그죠? 자, 그 AB가 반드시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2가 되죠? 자, A, B는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그러면 곱하면 2가 반드시 2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점을 잡더라도 다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선이다? 점근선이고요. 자, 주어진 이 곡선은요, 그냥 평행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평행이동만 한 거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진 거고, 곡선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여진 거죠. 자, 따라서 이거를 애초에 X축, 얘를 애초에 Y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넓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잖아. 자, 요 아이의 넓이가 뭐다? 바로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요 아이의 넓이도 2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요 아이의 넓이도 2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라 얘들아. 자, 요 넓이 보이세요? 요 넓이하고 이 넓이도 같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부분이 공통인 거 보이세요? 공통이죠? 자, 따라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SA하고 SB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자, 요것도 넓이가 2라고 했죠. 얘도 넓이가 2고, 그러면 SA는 2에서, 자, 요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간 거잖아. 그지? 따라서 SA하고 SB는 넓이가 2보다는 작겠죠? 2가 누군데? SC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앱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 영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저에게 직접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는 010-6661-1465이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